오늘 방송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거는 앞으로도 이럴 수 있겠지만 끝까지 잘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장비 이런 구입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좀 인내 시간들이 우리 방송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주변에 안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널리 알려주셔서 특히 우리 사역자들 제가 단톡에도 좀 소개했지만 우리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방송에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바로 이어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또 우리 일상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유동균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어릴 때 제가 동경하던 직업이죠. 소방관 분들 모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집사님 마이크를 좀 당겨주세요. 네, 마이크 좀 가깝게 해주시고 소방관이 그냥 소방관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생기고 멋진 소방관 두 분이 와주셨는데 유성원 집사님부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소방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대전 112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성원 소방관입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경찰청으로 파견에 나온 건가요? 예, 다시는 이제 2021년에 이제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소방과 경찰이 공동에 대한 업무 협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2025년 3월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18개 시도에 소방관들이 경찰청에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네, 같이 공동 업무를 보는 네. 더 안전해진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건호상 씨 한번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년차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교회 권오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성원 집사님 몇 년 되셨다고요? 21년입니다. 20일. 그리고 권호상 이제 7년. 네. 굉장히 선배시네. 네. 두 분인데 잘 모르셨다 오늘 만나신 거예요? 오늘 첫 만나죠.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만날 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소방청에 계시면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발령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전국 단위 발령이긴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희망하는 시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최초 배명 받았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오상영제는 지금 현재 소방청 안에 네. 대전 지역 본부에 네.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대전 안에서만 있는 건가요? 네, 대전 안에서만 돌아가지고요. 5개 서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그럼 경찰청하고 똑같은 거네, 5개 서는. 네. 예. 경찰청도 5개 서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네. 그럼 지금 소방은 소방청으로 지금 돼 있나요? 소방은 소방청으로 지금 네.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방직 같이 있었는데 그 소방청만 국가직이었고 지방직은 그 지방에 있는 시도 본부는 지방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분이 전체가 다 한 번에 소방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으로. 네, 청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지역 근무자와 네. 이제 전국 근무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저기 오상인제는 소방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소방관 괜찮다 한번 준비해봐라 하셔서 했는데 네,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엔 꿈이 아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열정을 좀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꿈이 돼버려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네. 우리 유 집사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소방 쪽으로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 현실적인 여건이 좀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고 이제 공부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 네, 돈을 먼저 벌어야겠다 해서 그 경기도 이천의 듀폰이라는 외국 회사에 일단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교제하고 있는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 교제하고 있는 그분. 예, 교제하고 있는 그분 같은 분. 같은 분. 같은 분. 네, 같은 분이. 같은 분. 놀랬습니다. 네. 같은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놀랬어. 그것도 내가 물어봐 줘야 돼. 안 물어보면 더 위험. 야. 그래도 같은 분. 예. 같은 분.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그 부모님이 선호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네,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처럼 뭐 되게 행정적인 질문보다 그냥 궁금해요. 불을 끄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몇 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나의 역할은 뭐고 나는 뭐 후방을 잡는다든지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역할들이 다 각자의 팀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 역할에 대해서 네네, 한번 얘기하시면. 네. 권호상 근데 제가 아니 먼저. 이제 동균 집사의 질문에 내가 하나 첨언하자면 네네. 소방 공무원이 되면 소방 그 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소방 관련 업무를 다 할 줄 알면서 어떤 부서에 배치되는 건가 아니면 특별한 배치에 돼서 그게 관련된 것만 배우는 건가요? 제가 먼저 네. 네네네. 이 소방은 그 이제 공채가 되어 있고요,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어.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구급 이런 그 소방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좀 관련 학과 특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공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소방에 관련이 없는 모든 업무. 모든 업무를 이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채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채용이 되고 나면은 이제 12주라는 그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서 소방에 대해서 좀 더 화재나 구조나 구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채는 소방의 본연의 업무를 다 배운다 봐야 되고 경력직은 그 소방 관련된 특수 분야에 어떤 대해서만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사람을 청빙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 한다고 봐야 되네.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이 되면 경찰 학교라는 데를 먼저 가서 그 처음부터 다 아는 거지, 배우고 다 아는 나서 맞습니다. 파견을 받듯이 소방도 이제 공채로 들어가면 그런 학교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들어가서 예. 이수를 하고 이제 현장으로 투입된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영웅담을 좀 듣고 싶어요. 영웅담. 네. 내가 불 끄러 가가지고 2명 없고 제가 드라마를 너무 봤는지 몰라도 막 벽 무너지는데 벽 잡고 애기 들고 이런 거 7년이랑 이제 21년 하셨으니까 네. 그런 썰을 같은 거 한 가지만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먼저 저 먼저. 선배님 먼저. 네. 가면서 아니다. 젊은 사람부터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썰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따끈따끈하니까. 네. 저는 사실 여기 질문 준비해 온 것에 좀 겹치는 게 있긴 한데요. 저기 투룸 화재 한번 이제 빌라에서 투룸 빌라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허. 이제 현장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날 따라 유독 이상하게 또 화재 진압에만 다들 몰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방문은 다 열려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같이 진압을 하던 도중에 화장실 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온몸에 재범벅이 돼가지고 의식이 한 반쯤 없으신 채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서 이제 제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호흡기 달아드리고 부축해서 동료랑 같이 구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이야기 소름 돋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 포상이 나오나요? 아니 이런 얘기도 그런 건 없고요. 네. 상점 3점 뭐 이런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 잘했다. 박수. 나는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소름 돋는데 제가 동균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왜 소름이 안 돋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항상 여유가 있고. 저는 너 제 이렇게 덮여서 반이 아니고 다 죽어. 아니 오늘 다 또 죽어 있었어. 얘기했잖아. 저기 부인 강나희 전사님이 그 사역자야. 김답답의 최대 사역 수혜자는 당신인 것도 얘기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 소름은 왜 안 돋고 저거는 소름 돋고. 오늘은 소방관 분들이 그렇구나.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유성원 집사님께서 또 어떤 여기는 이제 영웅담을 얘기해줬고, 네네. 이제 소방 공무원이 현장 활동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예전 경부고속도로 천안 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을 나갔는데 차량이 큰 그 트레일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량 안에는 그 H빔이 쓸려 있던 차였어요. 큰 트레일러. 네. 근데 그 뒤를 이제 승용차가 부딪혔어요. 네네네. 근데 다행히 이 승용차에 타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었는데 체구가 다 작았어요. 머리 위로. 이게 그 뚜껑 본네트 이제 승용차 위로 유리창을 뚫고 지나갔는데 그분들이 체구가 작아가지고 숙여서 한 분도 다친 분이 야 다행이다.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고 현장을 딱 나갔는데
교통사고 고속도로 똑같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였는데 네네네. 나갔는데 차량이 한쪽에 이제 3차로에 화물 차량 접촉해가지고 접촉한 상황이었고 구조 상황이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신입 한 3년차 4년차다 보니까 직접적 구조 활동이 아니라 이제 안전 차량이 오는지 야간이기 때문에 좀 차량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꼭 하고 나서 뒤에 후방을 방어를 했는데 구조를 한참 진행 중인데도 야간에는 가끔 차들이 한 대씩 오잖아요. 그러죠. 네, 고속도로 오는데 그 1톤 봉고차가 쏜살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못 보고. 3차로에 못 보고. 그래서 라이트를 계속 비쳤어요. 어. 네, 왜냐면 라이트 비치면 사람이 그렇죠. 자다가 눈을 번쩍 뜨지 그지, 않습니까? 그지. 예, 네. 그래서 계속 비쳤는데 그 사람이 계속 끝까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료를 하면서 피카 이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차가 오면서 바로 앞에 꽃갈콘을 탁 치면서 정신 차리네. 깨가지고 졸았구나. 네, 졸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얼굴을 가까이 보니까 더 황당한 거는 그분이 한쪽에 안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아이고 운전을 좀 자제하셨어야 네,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우 좀 야. 있었어요. 여기 좀 긴장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긴장- 생생한 후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나 하나 찍거든. 이게 네네. 이제 여기 몇 분 이제 대상자가 있어서 이게 아담한 게 좋은 건데 자꾸 키 큰 것만 찾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고. 네. 지금 아담에서 지금 곧 이게 생사 기로인데 그걸 자꾸 남자들 대할 때 키 큰 남자 그거 안 돼. 그 백모 전도사고. 네, 그 하나 찍고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키 큰 남자만 찾지 마시라는 어떤 담임 목사님 말씀. 우리를 그 차에 탔으면 유동규 목사 나오는 갔어. 전 피했겠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HBM이 지나간다는데. 근데 그런 순간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문을 열어봐라. 왜냐면 안 열을 수도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거나 혹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뜨게 하셨다거나 그런 임재가 있었는 좀 느낌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권호상 청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그때 구조를 이제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건 없었는데요. 이제 나왔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제가 본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화염과 이제 연기로 가득 찬 상태였고 하필 또 그 문을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거길로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진짜 해석도 들더라고요. 좋다. 네. 하나님이 그 재에 덮인 청년이었나요? 어떤 청년이었어요. 한 30쯤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네. 권호상 청년을 그렇죠. 보내서 네. 살려라. 그분 멋있습니다. 또 어떻게 유성원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유동균 집사님의 이제 그 질문의 요지가 참 좋은데 어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특별한 어떤 은혜,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것에 대한 그렇죠. 네,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여기 나온 게 2009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다 불교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제 불교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저도 불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집사람이 이제 권유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 최초 발령이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네, 안성이었는데 아내의 그 이제 구면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한밭제일교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영월 목사님 홍의의 기적 기도회를 했었어요.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새벽 철야로 해가지고 새벽 3시, 뭐 4시까지 이제 교회를 돌고 기도 외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새신자 때는 뭐든 기도하면은 다 해주실 거다. 맞아요. 다 해주실 거다. 네, 그래서 왜냐면 기도를 잘 안 했으니까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도에서 대전은 못 내려오고 충남으로 내려오기에 이제 신청을 접수를 했고 한 6년 동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계속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진짜
그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충남을 한 번에 내려오게 됐어요. 네. 기도했는데 예, 그 전에 잘 안 되는 것이. 그 전에 이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충남으로 올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잘 안 됐는데, 예.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바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충남으로 보내주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예. 그런데 그 앞전에는 교회를 주일 성소도 좀 빠지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주일 성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신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하네. 그 말씀마다 아내분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권호상 청년도 제가 권호상 청년 들어올 때 여기 소문이 청년부 사랑꾼이 온다. 다정다감한 분이 온다. 우리 유성원 집사님은 원래 그런 분인 걸 제가 중등부 같이 좀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여자친구나 아내분의 마음에 불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끄시는지. 네, 저는 아니 그 본인 거부터 얘기해 봐봐. 네? 본인 거부터. 저는 맞불을 놔버려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논인 타면은 그래가지고 그 상담이 필요했구나. 논이 타면은 반대쪽 논을 태우래요. 그럼 탈 게 없어질 때까지. 아니지. 제 스타일을 물어보셔서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 또 소방관 분들은 맞불을. 아내분들을 어떻게 또 여자친구분의 마음의 불을 어떻게 끄시는지 좀 그게 또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우리 권호상 청년부터 어떻게 끄시는지.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사랑꾼이라 생각을 안 하고요. 또 지수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잘 해주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답이 저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대답이 됐다. 아니 그거보다도 우리 유 집사님은 어때요? 네. 이렇게 부부지간에 네. 이제 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 네. 다른 분들은 그래요. 유집사님도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싸우죠. 그죠? 네,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부부 싸움이 있고 그 아내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네. 계속 같이 맞불을 지르면은 끝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가만히 있어라. 왜냐면 맞불은 우리 안에 태울 게 끝도 없이 나와. 그래서 맞불을 놓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라. 네.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지칩니다. 지치면 이제 조금씩 이제 그때 농담을 던지고 툭툭 이렇게 화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도 좀 맞불 스타일 아니신가요? 아니요, 저는. 또 저만 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 것 같고 또 뭐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화를 낼 때 한 사람만 좀 조금만 인내하면 그 불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불 놓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불도 지금 꺼야 되는데 이 불까지 꺼야 되는 내 불도 내가 꺼야 되는 그 맞불 안. 저도 사실 농담이었고요. 재밌었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그렇게 무리하게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그래서 근데 또 좀 소방관 분들이 나오신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예배 잘 드리는 청년들한테 예배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좀 먼저 구해라.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제 기준을 좀 얘기를 왜냐면 아까 이제 오상인제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먼저 사명에 따른 직업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어떤 경찰 업무나 또 소방 업무는 이게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필수 사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필수 사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세워지게 하셨을 때는 그 순종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오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이제 사명을 주신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일 성수 한다 안 한다 이걸로 지구권을 나누기에는 그렇죠. 좀 너무 무리수가 있고 사명인가 하는 날 부르시 그렇다면 그게 소방 업무를 하든 경찰 업무를 하든 혹은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업무는 오히려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들보다 더 신앙이 열정이나 열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역사회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런 소방 업무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방 업무는 필수 환경이잖아요. 이거는 사명이 직결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다 한다면 좀 최대한 확인해보고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주일했던 성수가 좀 미약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 저를 정말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의 사명이라면 그는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만약 이제 하나님 그러나 저는 그런 필수 사명이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가 되는 직업을 원해요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어떤 그 신앙적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한번 얘기를. 네. 이거를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 성수나 예배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고충이라든지 그걸 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게 그 갈등이나 이런 거 갈등이 해결했던 기회가 있었는지. 네. 네. 권호상 천년부터 좀 어려운 걸 저 권호사님 물어보네요. 먼저 예, 유성원 지사님 네, 먼저. 처음에 이제 교대 근무라는 게 네. 이제 불규칙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일 성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좀 들었어요. 이게 중등부 또 부장으로 또 하고 있고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빈 자리가 요 자리가 또 빠지면은 우리 그 중등부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외출을 요즘은 그래서 외출을 끊어서 근무 중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중등부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다시 더 복귀하는 방법을 지금 간혹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한데 주간에 근무가 끝나면 최대한 또 저녁은 이제 근무가 없으니까 저녁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일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권호상 천년 어떻게? 네. 저는 그 당비비라고 해서 그 3교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현장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3주에 한 번은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게 해보니까 또 연가나 뭐 이런 외출 말씀하신 외출 이런 게 좀 자유롭게 돼 있어가지고 또 제가 필요하거나 뭐 원할 때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서 괜찮았고 또 막상 그 3주에 한 번씩 빠지는 것도 또 사역하는 곳에서도 다들 괜찮다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막상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아까는 또 영웅담으로 이제 구출하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마음이 무너진다거나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현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져주셨는지 또 그런 어떤 에피소드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유성원 집사님부터 네. 네. 제가 2010년에 그 충남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충남에 내려와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2004년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쭉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이제 오늘 갑자기 현장에서 순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경기도로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화재 현장이든 구조 현장이든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읽는 기도 듣고 돌아와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듣고 계세요. 우리 소방의 업무 중에서 또 사건 사고 중에 또 생명을 구원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우리 아까 유성훈 집사님 하던 얘기가 무엇이었죠? 네, 그 마음이 아팠던 경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좀 예.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화재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동료가 2010년쯤에 이제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순직했다는 얘기를.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구조
베테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구조 현장에 있어가지고 로프를 타고도 얼마든지 창으로 뛰어내리고 이렇게 구조를 한 경력도 많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도 굉장히 활동도 잘하고 구조 활동에 있어가지고 화재든 어떤 부분이든 잘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순직됐다고 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 안에 이제 그 관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몸이 체온이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화복을 입고 그대로 이제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방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이런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메말라져요. 예. 왜냐면은 잔인한 걸 많이 무뎌진다는 거죠. 예, 무뎌지죠. 예, 무뎌지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 아는 동생이 이렇게 순직이 됐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를 보내주고 나서 이제 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현충원에 가서 겨울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같이 이렇게 좀 위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순직했던 그 순간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SNS로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순직을 당하셔도 슬픈데 같은 이제 근무했던 동료가 순직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좀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좀 하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당시 일단은 제가 교회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순직 이후에 그나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또 자녀가 쌍둥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쌍둥이 1살, 2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좀 어려움을 제가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이어서 권호상 청년은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을지. 저는 이제 현장에 사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제가 또 구조대에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대 업무가 주로 뭐 시건 개방이라 해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살자들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신변이 위험한 사람들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구조를 하는 분들이 이제 구조대인데요. 이제 구조대에서 근무를 할 때 좀 자살 관련 출동건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 청소년인 친구가 이제 집에 유서를 쓰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부모님께서 이제 신고를 하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유서에다가 이제 장황하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옥상부터 한번 가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이제 당연히 살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갔는데 이제 약을 먹고 이미 이제 이미 몸도 차갑고 이제 살짝 좀 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CPR을 그래도 원칙상 아직 시체 시반이라 해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는 징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는 이제 CPR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뒤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뒤에서 울부짖으시고 되게 이게 억장이 무너지시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저도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또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은 또 이게 아무렇지 않게끔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좀 이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다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능력 중 하나가 아닐까. 덤덤하게 이게 그냥 이제 사람 생각을 살릴 수 모든 있는. 삶의 긴장감이죠. 뭐 모든 영역의 직업군에 다 긴장감인데 이제 소방 업무 같은 긴장감은 사실 그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만났을 때 그걸 너무 또 공감하면 그렇지. 업무가 안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머, 이러면 안 조금 되고. 이겨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도 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그게 너무 무뎌져 가지고 내 원래 또 필요한 그 공감력이 또 네. 조금 또 상실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두 분 전도도 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불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네. 예, 지옥불에서도 지금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잘 전도하시는지. 예. 아니 그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네. 이제 어떤 그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과 또 그런 사고 현장에서 있던 계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막 벌벌 떨고 있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호흡 끼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재에서 사람 딱 끄집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딱 이제 어떻게든 딱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딱 뒤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딱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이런 삶의 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발상이 아주 신박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진짜 전혀 그 불의 그 사고 현장을 이해 못하는 지 좋은 것만 생각하는. 아무튼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꺼내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네. 현장에서의 그 네. 복음의 역할 또 가치를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두 분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선배님부터 좀 네.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직장에 다니면서 네. 교회를 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거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저 식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직장 문화라는 게 회식이 있고 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뭐 노래방도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저 교회 다닙니다 하고 이제 술을 끊었어요. 예. 이제 술을 끊은 이유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끊었어요. 저 때문에. 예. 예,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술을 마시고 많이 많이 취하면 안 된다. 뜻을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내가 한 모금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마시고 네. 취하는 게 아니고 네. 컵 자체를 취하다 할 때 네, 취하니까. 네. 그 설교에서 예,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테이크.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끊었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술도 끊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그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면은 신뢰성이 있다. 믿음이 간다. 조금씩 그 생활이 바뀌어 가더라고 주변이.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번 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안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생기고 평상시에는 이분이 식기도 안 했는데 식기도를 하더라고. 예. 그리고 나중에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모태 신앙이야. 그래요? 그래. 몰랐네요. 그래서 저보다 더 저기 기도나 이런 부분이 저보다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모태 신앙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모태 신앙은 못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분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이제 같이 밥 먹는 분들이 그렇게 식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집사님께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진정성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했고 또 그 진정성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단지 나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할 거고 술 안 마시기 이게 아니라 아마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적지 않게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셨던 것이 네. 신뢰성을 만들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아, 그 참 너무 듣기 좋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오상영 경제는 어때요? 네네. 저는 사실 근데 전도랑 복음에 대해서 사실 한밭제일교회 오면서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막 말로는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같은 직원분들이고 그리고 뭐 현장에서 만난 신고자분들께도 사실 초면이라 이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응급차에 막 실려가는데 네.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될까? 그거? 그러면 생각은 하겠죠. 아, 뭔 소리 하면서 이제 그게 언젠가 마음에 울림이 될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청년부잖아요. 네. 담임 목사님 지금 네. 청년부 설교하고 또 계시고. 이상한 또 물어볼란다 네. 또. 근데 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소리를 엄청 지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칼과 왜 검이 찔려냐면 돼서 유동균 집사를 보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그러니까 없었다. 저는 칼과 검이 돼서 유동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좀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권호상 청년분도 그런 좀 계기가 있었는지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과 좀 어떤 간증이 있는지. 네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안 그래도 좀 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물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술에 그게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느끼는 게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사실 술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교회 친구들을 내에서 네. 아니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또 제가 아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그 죄책감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실제로 먹었던 그 기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아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얽매여서 조금 자유함을 잃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듣고 이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게 그 규칙과 그걸로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서 그게 좀 와닿았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오늘 힘이 많이 되시겠어요. 아멘. 저 같은 청년만 있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청년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동균 집사 같은 이 성도들이 있어야 지적과 그리고 그 반성과 고찰이 일어나죠. 고칠 게 많다. 다 동의가 되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 이게 되니까 아멘.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바른 성도만 있으면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21년 차와 7년 차 조금 둘 다 경력이 됐지만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왜 저렇게 하시지?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좀 어떤 직장 간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유성원 씨부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내근 쪽이 아니라 행정 업무 쪽이 아니라 네네. 그 현장 업무를 할 때 네네. 그 사회 초년생 이제 2년 차, 1년, 2년, 3년 그 정도에 있는 직원들이 한 팀에 한 2명씩 이렇게 3명씩 정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같이 그 족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예. 왜냐면 여직원도 있었고 남자 직원도 있는데 여직원들은 족구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직원들은 손으로 족구를 시키고 예,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족구를 해주고 남자 직원들은 같이 이제 족구를 하고 나서 같이 이제 경기하고 또 야식을 먹는 식으로 그렇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소통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네네. 그리고 또 족구라는 것은 팀워크이잖아요. 팀워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 활동에 있어 가지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현장 활동에서 따로따로 놀면은 현장이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대전과 다르게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 7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2명, 3명이 따로 놀면은
현장 활동이 진압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같이 많이 올렸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모임에 갔었는데 네네. 다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직원 요즘 MG 그죠? 요즘 그렇죠. MG라 그러죠? 네. 예. MG 직원들이 잘 적응이 안 된다. 오자마자 사무실에 딱 오면은 이어폰을 딱 꽂고 와. 자기 그 태블릿 딱 켜고 예. 소방관인데도. 예, 이렇게 앉아서 자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시키면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또 하라 그러면은 몇 번 듣는 척하다가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대 차이가 나신 위에 선배님들은 그래서 그리고 두 번을 안 부른다 이제 더 이상 시켜도 안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제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그런 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MG가 M자가 미친다의 M이래. 그리고 Z가 크레이지의 Z래. 미치고 크레이지래. 광분이라는 거지. 광분. 근데 제 얘기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 현장직인데도 그렇게 예, 그러면은 현장인데도 투입했을 때 위험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내가 화재 현장은 2인 1조 네네. 또는 뭐 3인 1조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데 이게 현장에서 상황이 걸리면은 순종하고 그렇죠. 이게 일사시를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로 논다면은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화재 현장에서 따로 떨어져서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이게-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또 권오상 청년께서 어떤 네. 저는 먼저 사실 지금 소방은 네. 선배님들이 좀 희생으로 이뤄놓은 소방이라 생각해서 아니 근데 또 할 얘기가 마음에 있습니다. 드셨어 지금. 야. 근데 이어폰 또- 안 끼시죠 일단. 네 저는 안 멘트 깁니다. 좋다. 멘트 좋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그 현장에 나가면은 결국에는 서로의 생명을 맡기는 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게 좋지만은 않아서 현장에서 저를 지켜줄 동료가 있고 서로 교감이 돼야 되고 서로 팀워크를 이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흠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성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나요? 근데 그게 또 사례가 하나 네, 있는데요. 네, 네. 아니 저번에 이제 한번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휘관 분께서 조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진짜 저희가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진짜 한마디로 죽다 살아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되게 그때 막 당황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뭐 나중에 피드백이나 뭐 이제 일체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슥 넘어가셔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어폰 낀 애가 네.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폰 낀 애가 안 잘리잖아. 송방 안 잘리죠. 네, 안 잘리니까 그쵸. 계속 이어폰 끼고 살다가 지휘관 되니까 그렇게 위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끼지 마시고 협력해서 잘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제 몇몇 분들이 그렇죠. 좀 네. 수직적인 분위기가 근데 아직 조금 근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도 많이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분 근데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유승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에 파견 업무직을 하고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비교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업무가 참 소방 업무보다 이런 게 참 보람될 것 같고 네. 경찰 업무 보니까 우리 소방 업무가 좀 보람될 것 같다. 그런 부분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소방은 일단은 119 신고를 들어오는 순간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간절하고 네,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면 우리가 안 가주면은 그쪽이 끝나는 너무 거지. 끝난 그치. 거죠. 위험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찰청에 지금 3월부터 와가지고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있는 상황인데 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제일 먼저 다짜고짜 욕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힘들어. 신고 들어오는 내용이 주치자
예, 주치자가 많고요. 그리고 뭔가의 기분이 누군가 싸워서 이미 싸워가지고 억울한 거야. 그 억울함을 경찰한테 그렇지. 푸는 거예요. 아,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 업무는 네. 지금 본인이 직접 네. 그 신고를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감정을 다 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소방 업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한 일이니까 네. 무조건 애절하게 간절하게 네, 아주 친절하겠네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입장이고 어. 이쪽에 경찰을 딱 받으면은 이제 경찰 신고하신 분이 받으시는 분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욕을 하시는 그렇지, 그렇죠. 쌍 욕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조금 베테랑 되시는 분은 이렇게 야이 어디 땡땡땡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상대편한테 공무원도 다시 그렇지. 돌려주는 감정이. 돌려주는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황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나한테 욕을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아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약간 좀 그렇게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비록 그 응대를 그렇게 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찰 같은 그 경찰 업무의 어떤 그 경찰 업무의 어떤 그 소방 업무와 비교해 볼 때 네. 조금 이런 건 참 좀 소방 업무의 보람 같은 경찰 업무의 보람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지금 공조라고 그러죠. 이제 공동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소방하고 예전에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주파수가 따로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도 왜 보면은 그 재난 통신망이라 해가지고 같은 무전을 쓰고는 있지만은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아까 여기 자살 신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제 대청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대청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러 간다 이런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은 경찰 본인들까지만 서로 무전을 주고받고 그리고 소방은 소방끼리만 무전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누가 자살자를 찾았는지 누가 못 찾았는지를 모르고 예전 같은 경우는 소방은 경찰을 찾아서 철수를 했는데 소방은 계속 다음 날까지 계속 찾고 있는 거야. 네, 서로 공조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무전을 빨리 받고 119 상황실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공조가 되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연탄불 자살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자살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지인이 그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 주소로 그 사람 주거 주소로 집을 경찰도 가고 소방도 갔는데 소방이 먼저 도착했죠. 갔는데 집을 강제 문개방하고 2층을 문개방했는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건물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방도 보고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를 따서 차량 차적 조회를 하니까 차량 색깔과 차량 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또 경찰에다 제가 또 통보를 소방에다 통보를 해줬죠. 그것 때문에 소방에서 또 그 정보를 받고 현장에서 바로 수분 이내에 또 몇 분 이내에 차량을 또 발견돼서 그 사람이 자살을 또 사전에 좀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예전에는 그런 유대 관계가 그런 어떤 그 공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네, 잘 섬길 수 있는 네. 기회가 됐네요. 그러면 그 신고를 하면은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를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장난 전화여도 일단 가기는 무조건 가는. 예, 가야 됩니다. 그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좀 강화가 됐나요? 옛날에는 지금 장난 전화가 과태료가 500만 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장난 전화 가태료 500만 원. 예. 야. 최대 이제 500만 원까지. 장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자살할 겁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자살을 안 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할 이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 참 어렵고요. 네네. 그죠? 그죠? 화재에 대한 부분. 화재. 예. 났는데 안 났는데.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좀 증명하기 쉽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랬다 저랬다는 그 변덕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벌써 8시 반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오사행자한테 하나 더 질문하고 네네네. 싶은 거는 이제 7년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지구꾼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텐데 비교될 텐데 다른 청년들 만나거나 또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나는 이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혹은 다른 지구꾼은 저기 힘든 거 보면서 내 걸 느꼈는지
혹은 흔들릴 때가 있었는지. 아, 네. 나 저거 야 이거 때려치우고 저걸 할까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지. 코인에 올인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건 네 당신 같지 않고. 우선은 그 다른 직업군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보람차요. 막 현장에서도 그러지. 이제 민원인들이나 시민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매너리즘에도 얼마 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한 그때는 이제 막 출근하는 것도 막 즐겁지도 않고 가서도 이제 제가 맨날 하던 업무들이 다 뻔하게 느껴지고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또 이거는 목사님 미담이시긴 한데 목사님께서 또 저한테 또 새로 이렇게 꿈을 심어주신 게 저는 그러니까 소명이라 함은 제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소방관으로서 제가 무슨 소명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우리는 그런 소명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계기로 진짜 매너리즘을 좀 극복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릴까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그건 고민 싹 사라집니다. 아. 네, 돈 벌어야 돼가지고 뭔 고민을 하고 있어. 출근해야지 약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그 너무 조금. 네네. 아니 너무 목사님 미담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 내 미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본인의 어떤 그거 약간의 듣고 싶으셔가지고 질문한 건 아니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나 이게 마지막으로 두 분께 남기고 싶은데요. 유성원 집사님께서부터 답변 가능할까요? 아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이 중등부의 사역을 일단은 허락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그 지금 12년 차, 13년 정도 지금 중등부를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역 안에서 이게 보람이 있고요. 네. 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계속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명과 소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는 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윗과 야베스와 두 사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상 청년께서 네. 어떤데? 저는 삶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네. 좀 그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꼭 필요한 자리에 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게 제가 실력보다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네, 그거를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러지.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적재적소의 소방관이 아 우리 되는 백스만 게 눈만 높아진다 저. 적재적소의 소방관이 되는 게 제 직업적 목표입니다. 저도 막 갑자기 멋있는 말 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왜 지금 많이 했는데요. 그럼 그래요? 네. 많이 했는데.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이제 허니문에 오시잖아요. 1월에? 네. 내년 1월. 그때 제가 눈여겨 보고 있다가 저희 목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건실한 청년인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네, 아무튼 오늘 유성훈 집사님 또 우리 권호상 청년 같은 이제 사명의 자리 또 그 직업의 자리에 계시면서 또 선후배로 이렇게 서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시간이 참 너무 모자라다 너무 좋았고요. 또 그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